자, 오늘은 후디니의 스파스 파이로 솔버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예요. 자, 후디니 18.0 버전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스파스 파이로라는, 자, 여기 보면 스파스 파이로라는 이제 새로운 파이로 솔버가 이제 포함이 돼서 나왔고요. 18.0이 나온 당시에는 이제 많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진 않아서 이제 뭔가 또 새로운 뭔가 이런 솔버가 나왔는데 이게 뭐 괜찮을까 뭐 약간 우려와 뭐 혹은 이거 뭐지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 18.5 버전에서 또 대거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앞으로는 차후에는 조만간 이 파이로 솔버를 대체하는 이제 스파스 파이로 솔버가 이 파이로 솔버를 대체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아직은 이제 18.5 버전이 나온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자, 실무에서도 이렇게 당장 뭐 아직 전부 스파스로 넘어가고 이런 상태는 아니라서 두 가지 솔버를 이제 수업에서는 좀 같이 다루려고 했었던 거고요. 이제 아마도 머지않아서 이 파이로 FX 이쪽은 이제 조금 폐기가 되거나 이제 조금 그 마이너한 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될 것 같고요. 이제 스파스 파이로 솔버가 좀 더 주류를 이루어서 이제 새로운 후디니의 볼륨 시뮬레이션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스파스라는 이제 단어의 뜻은요, 이제 빈 공간들, 이런 여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파이로 클러스터를 공부할 때 이렇게 소스가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거나 혹은 무슨 이런 트레일 종류들을 이렇게 작업할 때 이렇게 파이로 박스가 전체가 잡히게 되면 이렇게 빈 공간들이 생겨서 이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그랬었죠. 그래서 클러스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공간들을 빽빽하게 잡아서 시뮬레이션을 했었는데요. 자, 이 스파스 솔버는 이 빈 공간들을 아예 계산을 하지 않는 솔버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볼륨이 있는 곳만 영역을 찾아서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파이로 클러스터 같은 기능을 쓰지 않아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계산을 해주는 그런 솔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컨셉은 파이로 클러스터 때처럼 이제 빈 공간을 계산하지 않아서 시뮬레이션 속도를 향상시켜준다. 이게 기본 베이스고요. 근데 이제 반드시 딱 그런 기능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파이로 솔버의 그 엔진 자체를 완전히 다른 걸로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컨버스션이나 이런 불을 계산하는 알고리즘도 완전히 바뀌었고요.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아예 솔버 자체가 바뀐 거라 이제 많은 변화가 이제 생겼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로 작업 방식이 우리가 리지드 바디를 새로 마지막에 이렇게 저희 그 메터리얼 베이스 리지드 바디 할 때 쌉에서 작업을 했었죠. 그것처럼 파이로도 이제 굳이 답이 아니라 쌉 안에서 파이로 솔버라는 쌉 노드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파이프라인적으로도 좀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 쉘프 탭에는 여전히 이렇게 쉘프 아이콘들이 있어서 답에서도 작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지만요. 예, 후디니에서 조금 더 이제 제한하는 것은 우리가 리지드 바디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 메터리얼 베이스로 이렇게 작업했듯이 볼륨도 이제는 쌉 안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를 이렇게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스파스 솔버를 어떤 식으로 사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지 또한 그 안에 들어있는 파라미터나 알고리즘들을 조금 자세히 뜯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오메트리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주고요. 자, 쌉에서 작업을 한다 그랬었죠. 파이로라고 이렇게 적어보면은 파이로 관련된 노드들이 이렇게 쫙 등장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름은 파이로지만 이 파이로가 전부 다 스파스 파이로예요. 자, 그러니까 구파이로라고 이제 지칭할게요. 그 구파이로 시스템은 이렇게 쌉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요. 그냥 예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제 신규 파이로 노드들, 스파스 파이로 노드들이 이렇게 쌉 안으로 전부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보면은요, 파이로 베이크 볼륨, 버스트 소스,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드들이 있는데, 파이로 컨피규어라고 시작하는 바로 이 노드들이 우리가 파이로 셋업을 한 번에 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노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요 빌로우 스모크, 파이어볼 익스플로전, 여기 그라운드 익스플로전, 본파이어, 스프레딩 파이어 이것들이 실제로 쌉에서도 보면 여기 뭐 빌로우 스모크, 그라운드 익스플로전, 파이어볼, 본파이어, 뭐 스프레딩 파이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은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노드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기능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빌로우 스모크, 일단 불이 없는 연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빌로우 스모크 노드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한 개의 노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몇 개의 노드가 합쳐져서 구성이 되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소스도 같이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해 보면 이렇게 스피어에서 연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소스를 바꿔준다 그러면 이 스피어 대신에 예를 들어서 테스트 피그에도 이렇게 다른 지오메트리를 바꿔 넣어주면 그게 이렇게 적용이 돼서 또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니까요. 자, 해상도를 조금만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셀 사이즈가 여기 파이로 솔버에 가보면 0.0이 돼 있는데 0.1 정도로 줄여놓고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제 돼지머리에서도 이렇게 연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속도나 이런 거는 조금 많이 느리죠. 자, 조금만 더 해상도를 조절을 해볼게요. 복셀 사이즈, 여기를 조절을 해볼게요. 여기가 너무 빽빽하니까 얘도 0.1 이렇게 0.05 그 다음에 여기도 0.1 이 정도로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제 좀 원활하게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소스 노드들과 솔버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자, 먼저 테스트 지오메트리 안에 우리가 파이로에서도 봤던 파이로 소스 노드가 달려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파이로 소스에서 똑같이 덴시티와 템퍼처가 이렇게 어트리뷰트로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존 파이로랑 뭐 다른 게 없죠. 어트리뷰트 노이즈 마찬가지로 덴시티와 템퍼처에 이렇게 노이즈를 줍니다. 역시 다른 게 없고요. 볼륨 레스터라이즈도 마찬가지로 그 노이즈된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볼륨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파이로 소스랑 파이로 노드랑 현재까지는 큰 차이점은 없어요. 자, 이제 파이로 솔버 부분을 보면요. 우리가 리지드 바디 때처럼 이 파이로 솔버라는 이 노드는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담 네트워크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담 네트워크를 타고 들어가면 여기에 이렇게 또 담 노드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솔버 이름을 보면 파이로 솔버 가로열고 스파스라는 이 솔버가 바로 실제 연산을 해주게 되는 그 솔버 노드예요. 그래서 기존 파이로 솔버랑은 다른 솔버를 사용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솔버와 이 안에 있는 뭐 컬리전이라던가 뭐 새로 무슨 포스를 넣는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파라미터로 전부 밖으로 나와 있어서 실제로는 우리가 안에서 작업하지 않고 이 바깥에서 파라미터만 가지고 조절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둔 게 이제 파이로 솔버라는 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능들은 좀 살펴볼 건데요. 우선 셋업 요 앞에 보면 리셋 시뮬레이션, 리셋 시뮬레이션이고요. 스타트 프레임. 우리 답 네트워크에 있는 파라미터를 밖으로 가져온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셋업 탭을 먼저 보면요. 간단하게 복셀 사이즈와 그리고 전체 이 바운딩 박스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옵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복셀 사이즈는 이제 스파이로에서도 봤겠지만 이 전체 씬 스케일 요 복셀의 사이즈를 말을 하고요. 센터는 당연히 위치, 그 다음에 맥스 사이즈는 기본적으로는 열려 있어서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커지는데요. 이제 이렇게 사이즈를 제한해 주면 이렇게 사이즈를 제한해 주면은 이제 그 사이즈 안에서 여기서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이즈 안에서 자,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를 5, 5, 10 이렇게 해주면 10좀 1, 1로 할까요? 1, 2, 1 이렇게 그 사이즈 안에서만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잘려서 실제로 사이즈가 이렇게 제한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꺼 있으면은 이제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무한대로 이렇게 커지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 파이로에서 그 리사이즈 하는 볼륨 리사이즈 거기에서 이제 맥스 그 바운드를 체크하냐 마냐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 그래서 이렇게 맥스로 막아놨을 때 예를 들어서 Y를 close above close below 이렇게 한쪽을 막거나 이렇게 잘라내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우리가 예전에는 콜리전 뭐 이런 것들로 그렇게 체크박스 같은 식으로 이용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 요것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바꿔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은 보통은 이렇게 열어놓고 작업을 하면 될 거고요. 자, 이제 컬리전을 어떻게 할 거냐, 컬리전 소스를 쓸 거냐, SDF식으로 컬리전을 해줄 거냐, 요 두 번째 인풋에 들어오는 요 볼륨 포 컬리전,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 디포밍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탭이 있고요. 혹시라도 컬러 볼륨을 쓸 때는 요거 컬러에서 CD랑 알파를 또 체크해주면 이렇게 컬러, 우리 후디니의 컬러드 볼륨 생각나시죠? 그거를 또 사용할 수 있는 모드가 여기 같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또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비주얼라이즈예요. 기존 파이로 솔버에서는 이 파이로 오브젝트 노드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탭이 있어서 체크를 하게 되면 시뮬레이션 상에서 이제 그 비주얼라이즈 필드라는, 제가 수업 때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비주얼라이즈를 전용으로 하는 그런 그 필드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여주게 돼 있는 구조였는데요. 지금은 이 비주얼라이즈도 최근 후디니 컨셉에 맞춰서 이렇게 비주얼라이저로 다 변경이 됐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템퍼처를 보고 싶다 그러면 show hide 템퍼처 체크해주면 이렇게 옆에 템퍼처를 볼 수 있는 이렇게 비주얼라이저가 같이 활성화가 되고요. 실제로 요거는 요 비주얼라이저에 이렇게 추가를 해주는 역할이에요. 끄면 같이 꺼졌고요. 켜면 이렇게 켜지고요. 우리가 이제 그 RBD 매터리얼 때도 이제 이런 기능들을 살펴봤었죠. 자,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템퍼처가 이렇게 되는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지금은 이렇게 템퍼처만 있지만 예를 들어서 벨로시티 보고 싶어 이렇게 체크해보면은 show hide velocity. 자, 이렇게 체크해보면 네, 여기 벨로시티, 자, 여기 좀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거 보이죠? 예, 속도가 지금은 작아서 눈에 잘 들어오진 않는데요. 이렇게 벨로시티 필드가 보여지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눌렀다 껐다 켰다 하면 여기에 벨로시티가 추가돼서 꺼졌다 켜졌다 이렇게 비주얼라이저로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레임도 똑같이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연기라서 요거는 뭐 필드가 없으니까 보이지는 않겠죠. 그리고 요 아래 모디파이는 여기서 이렇게 값을 수정하듯이, 에디트에서 수정하듯이 요 창을 여기서 이렇게 직접 띄우게 해 놓은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트레일 사이즈를 좀 키워보면 5였고요. 요거를 예를 들어서 듀레이션을 이렇게 조절한다던가 값을 그런 식으로 조절해 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주얼라이저로 요 후디니 그 볼륨의 요 속성을 보는 걸로 그 비주얼라이저가 좀 변경됐다. 스팔스 솔버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이 아무래도 실제 데이터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빙 쪽 탭에 가보면요. 실제로 시뮬레이션 옵션들이 이제 여기다 들어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옵션들을 보면은 타임 스케일, 비스코시티, 뭐 쿨링 레이트, 디퓨전 이런 것처럼 좀 익숙한 파이로에서도 사용했던 그런 옵션들도 있지만, 또 어드벡션 리플렉션, 뭐 여기 보면 또 앰비언트 템퍼러처, 뭐 레퍼런스 템퍼러처, 뭐 이런 옵션들은 또 기존 파이로에서 없었던 그런 파라미터들도 같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시뮬레이션 탭부터 보면요. 타임 스케일은 말 그대로 타임 스케일이고요. 비스코시티 말 그대로 점성을 주는 같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calculate speed field라는 체크박스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벨로시티는 벡터 값이죠. 그거의 속도, 그러니까 스칼라 값, 벨로시티의 실제 크기를 필드로 만들어주는 그런 옵션이에요. 요걸 체크해주면은 이제 스피드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안쪽에서 필드가 하나 생성되고요. 그 스피드 필드를 또 우리 다른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드벡션 리플렉션이라는 옵션이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처음 보는 옵션인데, 자, 요렇게 볼륨 시뮬레이션들을 진행할 때 요 에너지를 이제 제가 물리 뭐 이런 그 유체역학 이런 쪽을 공부한 건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을 제가 파악하고 있진 않지만, 헬프 설명에 의하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될 때 이런 그 손실되는 에너지를 다시 한번 반사시켜서 이렇게 다시 계산을 해줌으로써
이렇게 말리는, 이렇게 돌돌돌돌 말려 올라가는 요 힘을 이렇게 조금 더 유지시켜준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다 보면 이쪽에 이렇게 말리는 요런 느낌들이, 요 리플렉션이 싱글 프로젝트 이렇게 돼 있으면 한 번 더 계산해서 조금 더 잡아주고요. 더블 프로젝트 이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잘 계산해서 조금 더 이렇게 그 감기는 느낌들을 강화시켜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싱글 프로젝트보다는 더블 프로젝트가 더 정확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디서블 하면은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는 더 빠르지만 그런 느낌들은 조금 더 줄어든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아까보다는 이렇게 말려나가는 느낌들이 좀 적어진 게 보이나요? 모양이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치면은, 그쵸? 얘를 그래도 싱글 프로젝트 이렇게 해주면, 자, 볼까요? 네, 올라가면서 이렇게 회전되는 느낌들이, 이렇게 말리는 느낌들이 조금 더 생기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요런 그 어드벡션 리플렉션이라는 옵션이 추가가 됐고요. 자, 설명에 따르면은 이렇게 볼륨이나 불 같은 걸 작업할 때는 이렇게 켜주면 되지만, 확장하는, 이렇게 퍼져나가는 다이버전스라 그러죠. 이렇게 팽창하는 그런 종류의 시뮬레이션에서는 꺼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연기, 불 이런 것들은 이렇게 켜준 채로 시뮬레이션 해주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폭파나 이런 확장이 필요한 것들은 이제 디서블 상태로 이제 셋업을 보통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템퍼처 탭을 보면요. 템퍼처 디퓨전, 이것은 이제 파이로와 똑같이 이렇게 디퓨전 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옵션이고요. 쿨링 레이트 마찬가지로 온도가 얼마나 식는지 같은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된 옵션이 앰비언트 템퍼처, 레퍼런스 템퍼처인데, 실제로 우리가 템퍼처 필드는 온도 값은 아니고요. 0에서 1, 뭐 1까지 혹은 뭐 이런 그 0에서 1까지의 값으로 이렇게 실제로 동작을 하게 되죠. 자, 그랬을 때 템퍼처가 0일 때 실제 온도는 몇 도 정도로 사용을 할 건지, 템퍼처가 1일 때 실제 온도는 몇 도 정도로 시뮬레이션을 할 건지를 이렇게 결정하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0도, 템퍼처가 없을 때는 300도, 템퍼처가 1일 때는 400도 정도로 지금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자, 여기서 단위가 라지 이렇게 대문자 K로 되어 있는데 켈빈 온도라는 온도고요. 이제 뭐 물리 이과 쪽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마이너스 273도씨가 0도인 기준인 그런 온도 체계고요. 300도 그러면은 대충 한 27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상온 정도고요. 그러니까 템퍼처가 0일 때 상온. 그다음 400이면은 한 100도 정도 되니까 템퍼처가 1일 때는 100도씨 끓는 정도. 뭐 요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확 올라가면요, 실제로 같은 템퍼처라도 온도가 훨씬 높은 거니까 당연히 위로 올라가는 속도,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질 거고요. 폭파나 뭐 이런 불 종류 작업을 할 때는 같은 템퍼처를 쓰더라도 이렇게 온도를 높게 잡아줘서 그런 느낌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자, 부항시는 말 그대로 이제 기존 파이로 때처럼 위로 떠오르는 힘이고요. 자, 파이로 같은 경우는 부항시에 방향을 조절하는 옵션이 따로 있었는데요. 스팔스 같은 경우는 그래비티 개념을 그냥 넣어서, 부항시라는 건 결국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떠오르는 거니까 중력 방향을 정해주면 그거에 반대로 부항시가 들어가게 이렇게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냥 물리적인 느낌을 강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력이 아래쪽이면 부항시도 위쪽, 중력이 이쪽이면 부항시는 반대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쪽 옵션들은 이제 이 정도로 정리가 됐고요. 자, 기존에 우리 스파스 솔버, 파이로 솔버 9파이로랑 뭐 그렇게 많이 달라진 점은 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레임 쪽이 컨버스천이라고 불리는 이제 후디니 파이로의 그 불을 이렇게 계산하는 그 방식이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쪽은 이따가
이제 불 쪽 셋업을 하나 놓고 또 같이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쉐입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쉐입 쪽 같은 경우는요, 딱 눈에 띄는 것은 컨파인먼트랑 샤프니스가 사라졌죠. 예, 그 두 가지가 이제 사라진 걸 볼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컨파인먼트 어떤 거였죠? 볼텍스 컨파인먼트, 그래서 이렇게 벨로시티 방향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요렇게 와류를 생성해주는 그런 옵션이라 그랬는데요. 이제 아마도 제 생각에는 후디니 이스팔 솔버 같은 경우는 이 어드벡션 리플렉션 뭐 이런 것들로 그거를 시뮬레이션 단에서 비교적 모션들을 잡아주기 때문에 굳이 강제로 이렇게 쉐입에서 잡을 필요가 없어서 이제 빠진 걸로 추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샤프니스 같은 경우도 보통 이렇게 빠진 경우는 굳이 샤프니스 안 해도 충분히 디테일을 살릴 수 있어, 이런 의미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쉐입에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이제 기본 옵션에선 빠졌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가지가 남았는데, 디서페이션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이 이렇게 특정 농도 아래 그 0.05 그러면 5%씩 이렇게 삭제, 이렇게 점점 농도를 흐리게 해주는 거고요. 디스터번스는 엣지 쪽에 이렇게 디테일을 추가해주는 뭐 이런 똑같은 노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중에 이제 좀 크게 변화가 있는 거는 슈레딩과 디스터번스예요. 자, 디스터번스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를 보면요. 자, 블록 사이즈, 컷오프 여기까지는 예전에 파이로솔버에서 본 디스터번스랑 비슷한데, 러프니스, 맥스 옥테이브스, 라큐나리티, 펄스 랭스 이런 처음 보는 옵션들이 좀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디스터번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9파이로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었냐면요. 자, 파이로의 엣지 디테일을 이렇게 폭파나 이런 연기가 있을 때 요 엣지의 동그란 것들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 적절한 블록 사이즈를 잡아서 이렇게 여기를 노이즈를 요 사이즈대로 이렇게 노이즈를 줘서 디테일을 만드는 노드였어요. 자, 그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었어요, 디스터번스가. 그런데 그 블록 사이즈가 너무 작게 잡으면 지글지글 이런 패턴, 무슨 자잘한 그냥 무슨 그런 노이즈처럼 보이고요. 또 그렇다고 너무 좀 적절하게 크게 잡으면은 또 작은 디테일들이 표현이 안 돼서 이제 이거 하나만 갖고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디스터번스를 그대로 안 쓰고 요런 블록 사이즈로 하나, 요거보다 더 작은 블록 사이즈로 한 번 더 주고 또 더 작은 블록 사이즈로 하나 더 주고 이렇게 여러 개를 겹쳐서 사용했었죠.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파이로솔버 노드 세 번째 인풋에다가 이렇게 가스 디스터번스 뭐 이런 이제 가스 솔버, 마이크로 솔버들을 이렇게 섞어서 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이제 새로 나온 디스터브 노드를 소개를 하긴 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기능들을 이제 사람들이 하도 그렇게 쓰니까 굳이 그렇게 여러 개 달 필요 없이 한 개의 노드에서 해결할 수 있게 제공해 준 게 바로 요 스파스 파이로에 들어있는 디스터번스고요. 안에 가스 솔버에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가 기존 9파이로에 있던 디스터브랑 다른 노드로 디스터번스 2.0 이래갖고 새로운 디스터번스 노드로 2.0은 아닌가요? 어찌됐건 새로운 디스터번스 노드로 교체가 됐고요. 자, 그 교체된 디스터번스 같은 경우는 한 번 블록 사이즈로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맥스 옥테이브즈 3번 반복합니다. 라큐나리티는 얼마나 작게 하는지 0.1이면 그 다음에는 2.1백은 0.06쯤 04쯤 되나요? 요거를 이제 2.1로 나눈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블록 사이즈로 0.7 러프니스로 3번 반복해서 디스터번스를 줍니다. 요렇게 반복해서 디스터번스를 한 번에 줄 수 있는 노드로 개량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디스터번스를 막 블록 사이즈별로 여러 개 달았지만 이제는 요 맥스 옥테이브즈, 러프니스, 라큐너리티 이런 걸 조절해서 한 번에 여러 겹의 디스터번스를 적용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큰 변화는 슈레딩인데요. 9파이로 솔버에서는 이렇게 그레디언트 필드를 구해서 뭐 넣었다 뺐다 뭐 이러면서 불 쪽에 이렇게 플레임 쪽에 이렇게 노이즈를 주는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상 디스터번스랑 역할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 슈레딩도 보면은 옵션이 디스터번스랑 블록 사이즈 뭐 거의 똑같죠. 컷오프 빼고 다른 게 별로 없죠. 그래서 똑같은 디스터번스 노드를 사용하되 대상이 덴시티가 아니라 플레임,
불을 디스터번스를 주는 요거를 슈레딩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요. 기존에 있던 디스터번스 노드를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걸로 디스터번스도 쓰고 슈레딩도 쓰고 요렇게 좀 변경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쉐임 노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변화한 건 요렇게 두 개, 슈레딩과 디스터번스, 그리고 샤픈과 컨파인먼트가 빠졌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터뷸런스는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자, 컬러 쪽은 파이로솔버의 그 컬러 솔버 기능들 그대로 디서페이션, 셔프닝, 블러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자, 이제 어드밴스 탭을 좀 볼 건데요. 자, 어드밴스 탭에 보면은 유즈 오픈 CL 그리고 미니멀 오픈 CL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유즈 오픈 CL은 말 그대로 오픈 CL을 쓸 건가 말 건가인데요. 자, 그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탭 중에 스팔시티라는 탭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스팔스 솔버의 이제 기본 성능, 빈 곳은 계산을 안 하는 바로 그 스팔스 기능을 쓸 건지 안 쓸 건지를 이렇게 체크해주는 옵션이고요. 이 스팔시티가 체크되어 있을 때는 오픈CL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해도 동작을 안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스팔시티를 쓰든지 오픈CL을 쓰든지 이제 선택을 해주는 방식이고요. 자, 다만 스팔시티 이렇게 빈 공간들이 많은 여백이 많은 시뮬레이션일수록 이쪽이 오픈CL보다 더 효율이 좋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쪽이 더 효율이 나은 편이고 이제 오픈CL은 아무래도 메모리 제한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쪽이 조금 더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브스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 시뮬레이션들이랑 이제 똑같은 옵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있는 미니멀 오픈CL 솔브라는 이렇게 기능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요게 이제 후디니 18.5 버전에 새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맥스 사이즈가 지금 체크가 돼 있죠. 특정 영역을 이렇게 잡아놓고 이 영역 안에서만 오픈CL을 사용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래픽 카드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이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팔스 뭐 이런 거 같이 지원을 하고요. 우리가 프리뷰나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막강한 속도를 지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 0.02 이렇게 해주면은 꽤 디테일이 있는 편이지만 실제로 GPU가 받쳐주면 이렇게 꽤나 빠른 속도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리얼타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굉장한 속도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미니멀 오픈CL GPU 가속을 시키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관련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은 이렇게 스팔시티 스팔스 솔딩 요 기능이 여기 들어있다. 요걸 해제해야 오픈CL을 쓸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리사이징 탭은 우리 리사이즈 하는 그 파이로솔버의 리사이즈 그 기능이고요. 템 덴시티랑 플레임 기준으로 패딩 0.3으로 이렇게 리사이즈 합니다. 이런 의미고요. 빠를 경우에 당연히 패딩을 올려줘야 되겠죠. 익스터널 포스, 외부 포스 전부 씁니다. 어드벡션 우리 요거 똑같이 무슨 BFCC 이런 세부 어드벡션 알고리즘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컬리전, 뭐 밴드위드 뭐 이런 건데 그렇게 뭐 아주 중요하진 않은데 이쪽에 보면 컬리전 되는 거에 포인트 벨로시티 쓸 건지 볼륨 벨로시티 쓸 건지 뭐 넌 SDF로 쓸 건지 뭐 이런 선택하는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완전 디폼 되는 지오메트리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렇게 볼륨 벨로시티까지 써야 되는 경우도 가끔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워글래스 필터링이라는 옵션인데 요거는 저도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물리학에 이런 개념이 있다고 하는데 헬프나 뭐 이런 관련 자료들도 좀 적고 그래서 아직은 저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어드밴스 탭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솔빙 쪽은 크게는 여기 시뮬레이션 옵션, 쉐입, 그리고 어드밴스도 사실 여기 스파시티가 있다 이런 거지 뭘 막 바꿔가면서 조절을 할 만한 건 많지는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솔빙 탭으로 나눠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솔싱 쪽을 보면은 파이로에서 이제 볼륨 소스 노드 그쪽이 이제 여기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스칼라는이 아니라 덴시티는 덴시티로 어드 똑같고요. 다만 템퍼처를 보면요, 기존에 우리가 어드가 아니라 풀이라는 오퍼레이션으로 이렇게 엑셀레이션 25, 그 다음에 스케일 1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디셀레이션 스트렝스 0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어드는 정말 정직하게 계속 값을 더하고 이런다 그러면은 요 풀 같은 경우는 스케일에 맞춰 스케일이 1이 되게 빠른 속도로 계속 이렇게 그 값에 근접하게 올려준다, 뭐 약간 요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드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값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드가 계속 더해져서 1, 2, 3, 4, 5, 6, 7, 8, 9, 10이 값이 계속 커진다 그러면 요 풀로 올려줄 경우에는 그렇게 값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값에 점점 가까워지는 식으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간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어드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뭐 요런 오퍼레이션 하나가 추가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소싱 볼륨 소스 탭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익스포트 쪽으로 룩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시뮬레이션을 먼저 보죠. 시뮬레이션 보면은 전체 서브 스텝과 여기 캐시 메모리, 우리 답 네트워크에 있는 스타트 프레임 리셋 시뮬레이션까지 이렇게 같이 있는 그냥 파라미터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룩을 보면은, 자, 스파이스 파이로 같은 경우는 쉐이더 옵션들을 여기서 조절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파이로 기존 솔버에서 이렇게 비주얼라이저에서 이렇게 멀티필드 이렇게 쉐이딩 하는 거를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쪽은 이따가 불 관련되는 거 볼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스모크, 파이어 이런 것들도 다 계산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익스포트 쪽을 가보면은, 자, 이거를 어떻게 캐시를 뽑을 건지 뭐 이렇게인데요. 보면은 컨버트 VDB 이렇게 체크해주면 이렇게 VDB로 결과물이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덴시티, 벨, 템퍼처, 플레임, CD 기본으로 뽑을 겁니다.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고, 지금은 당연히 플레임이랑 CD는 없으니까 굳이 안 뽑아도 되고요. 벨도 뭐 템퍼처도 쉐이더 안 쓸 거면 굳이 뽑을 이유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벨로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모션 블러를 사용한다 그러면 필요할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전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실무에서 벨로시티 필드로 모션 블러까지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뭐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로시티를 쓰더라도 벨로시티가 모션 블러 용으로만 쓰는데 굳이 덴시티나 이런 다른 필드처럼 막 아주 디테일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은 벨로시티를 뽑기는 하되 복셀 사이즈를 2배 정도 키워서 조금 가볍게 뽑겠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덴시티 필드, 여기 벨로시티 필드 요거 체크를 해보면 실제 벨로시티 필드는 48, 48, 48인데 이렇게 켜주면은 2배 정도 줄여서 뽑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니 왜 덴시티보다 벨이 더 클까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 VDB 속성상, VDB 이렇게 빼보면은 VDB 속성상 이렇게 볼륨이 있는 것만 계산하기 때문에 48 이렇게 반으로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익스포트 쪽은요, 뽑는 필드들을 조금 옵티마이징하는, VDB로 바꿔준다던가 뭐 특정 필드에 스케일 조절을 해준다던가 뭐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기능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이로 솔버 노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제 이 파이로 솔버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쌉에서 이렇게 작업할 수 있게 돼 있고, 파라미터들을 다 빼서 이렇게 좀 더 유저 친화적으로 이제 만들어 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